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꽃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꽃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뭐 무슨 꽃 딱 좋아하십니까? 하나만 좋아해요. 뭐 무슨 꽃 좋아하십니까? 동백꽃. 동백꽃. 빨간 거.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갑니다. 수국 아십니까? 수국? 전 수국을 좋아합니다. 수국이요? 수국은 하얀색. 진짜 아닌가요? 수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수국은요, 이게 색깔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땅의 기후, 영양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요? 어떤 거는 하얀색이 되고 파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땅에 무슨 질소가 많으냐, 네. 뭐가 많으냐, 인이 많으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게 수국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금요일 저녁이니까 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꽃은 무슨 왜 얘기야? 이렇게 생긴 것일까? 생겨 먹었나? 왜 이렇게 그렇죠. 생겨 먹게 생겼나? 맞습니다. 그런 꽃의 진화에 대해서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모시고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수국 설명 정확한 거죠? 네, 수국은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과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생물의 학에 대한 지식. 생물학에 대한 지식. 작은 지식. 생물학 쪽 지식은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작은 지식 아닐까? 생물학 쪽 지식은 알겠습니다. 아닌 것 오늘은 같은데. 꽃에 대해서 배울 건데 네. 꽃에 대해서 뭘 배웁니까, 선생님? 사실 이제 꽃은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 예. 사실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동백꽃 타면 또 동백꽃 필무렵.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 소설도 작품에도 있고. 많이 나오고요. 예. 오다 보니 꽃집도 요즘엔 지하철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이제 보긴 하는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저마다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예쁘다. 네. 찌찌뽕. 진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옛날 슬프다. 사람들. 옛날 사람들. 주로 이제 정말 예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네. 시각적인 이제 이유가 이제 하나 대표적인 이유가 될 거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주로 후각적인 이유가 향기,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일 겁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향기도 좋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꽃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좋아하시긴 하는데 이제 사실 꽃이라는 게 식물의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이제 꽃이. 네, 열매를 맺기 식물에게선 전에. 없을 수 없는 그렇죠. 열매를 맺기 전에 이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게 이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제 꽃은 식물의 중요한 생식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생존에 혹은 번식에 이제 나름의 유리함을 가지고 번식에 도움이 되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꽃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식물이 저는 상대적으로 동물에 비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공부할 때도 보면 어려워요? 네, 동물은 오히려 제가 인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은 뭔가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이게 유기적으로 뭔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네. 왠지 또 이제 가까웠게 느껴지고 근데 식물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기도 하거니와 워낙 또 변이도 많고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전에 꽃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요 장미하면 우리가 보통 꽃집에서 보는 장미 색깔 요새는 다양해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품종도 있고 굉장히 이제 육종도 활발하고요. 그만큼 유전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그 정도인데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연구들은 또 엄청나게 많겠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꽃잎에 대해서만 할 거기 때문에 꽃잎. 네. 꽃잎. 왜 꽃은 예쁘게 생긴 거고 왜 향기가 좋은 건지 그냥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꿀벌을 유인하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문과지. 어떻게 이과입니까? 네. 저희 그 정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두 분 대화 중에 이미 오늘 할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언급이 됐는데 왕 회장님이 그 수국의 색깔 말씀하셨잖아요. 수국의 색깔이 결국은 이제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꽃이 가지고 있는 색소가 있고 근데 그 색소가 그 고유한 색소만으로 그냥 일평생 그 고정된 채로 있지 않고 때로는 뭔가와 반응해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이유는 토양에 있는 무언가가
영향을 줬으니까 그렇겠죠. 이 색소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색깔이 변하는 거겠죠. 예, 이제 그렇겠죠.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또 오늘 할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냥 보죠. 듣기에는 되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사람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바뀝니까? 키가 커지기도 하고 뭐 영양물 많이 먹으면 피부 색깔이 바뀌진 않죠. 그러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눈가에 피가 흐르고 계시다면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끝날 때쯤이면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은 이제 꽃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꽃의 구조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넣었다가 에이 이런 거 굳이 영어할 필요 있나 싶어서 밑에 한글로 다시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꽃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 아닌가? 참 그게 끊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무궁화도 비슷한 꽃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말하지 말래잖아. 지금 말하지 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꽃의 구조인데 예. 꽃잎이 일단은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잎만 주로 부각돼서 보이지만 잘 보면 밑에 꽃받침이라고 해서 이 꽃잎들이 그리고 위에 다른 이제 기관들이 잘 있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꽃받침도 꽃받침.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부에 보면은 이제 뭐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제 뭐 소위 소위 이제 번식에 이용되는 꽃가루들이 주로 수술 안에서 만들어져서 수술, 네, 예.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성숙이 되면 이제 때로는 뭐 꿀벌에 의해서 때로는 뭐 바람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이제 날려서 이 다른 꽃의 암술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술 머리 여기 뿅 붙겠죠. 그래서 꽃가루가 붙으면 너무 신기한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 할 생각 없었는데 말이 예.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날아와서 암술에 붙는 현상을 우리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네. 수분. 수분. 수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번식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일단은 만나기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암술 머리에 가서 붙으면요. 여기에 있는 애가 사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암술 밑으로 내려오면 씨방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씨방 안쪽에 밑씨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원래 사실 밑씨가 되기 전에 난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에서 날아온 꽃가루에 들어있는 화분이 여기 이렇게 쭉 관을 뚫고 점점 내려옵니다. 신기한 건 이 관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화분이 여기 붙음으로 해서 걔의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관이 뚫어집니다. 아 예. 그래요? 통로를 점점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오고요. 여기 오면 비로소 이제 정액과 난액이 만나서 이제 밑씨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생식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떨어지고 여기 이제 씨방이 점점 커져서 열매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에는 개체가 다르니까 암컷과 수컷, 뭐 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니까 만나서 이제 뭐 그래서 아이가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예. 이세가 만들어지고 새끼가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식물은 같은 개체잖아요. 하나의 개체가 있는데 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오. 왜 굳이 수술과 암술을 한 몸에서 나눠놨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잖아요. 너무 근데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뭔가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라든지 뭐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이해가 가는데 네. 얘는 한 몸인데 왜 굳이 두 개로 나눠? 아, 좋습니다. 이거 좋은 너무 질문입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과 쪽으로 약간 기울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보는 구조가 전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 이제 저희가 갖춘 꽃과 안 갖춘 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면 갖춘 꽃이라고 부르고요. 뭔가 이제 한두 개 덜 가지고 있거나 사실 뭐 옛날에는 못 갖춘이라고 했지만 못 갖춘 게 아니라 안 갖춘 거다 해서 용어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꼭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갖춘 꽃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요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죠. 그래서 이런 꽃을 저희는 양성화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꽃 중에는 이제 종에 따라서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는 그 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꽃은 단성화. 암꽃 따로, 예, 수꽃 맞습니다. 따로. 예. 그러니까 단성화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나무 같은 것들이 단성화라서 그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수꽃에서 만들어진 것과 이제 그게 암꽃에 가서 붙고 그래야지만 수정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옆에 있는데 붙으면 더 효율적이고 좋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근친 교배를 금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다른 개체와의 어떤 생식이 이루어져야 좋죠. 이 개체의 차원보다는 종 차원에서 조금 더 다양한 유전적 그렇죠. 다양성이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도 진화적으로 그러니까 자가 수분이 방지되도록 하는 기작을 화학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는 돼 있지만 네, 여기 네. 있는 수술을 꺼는 말고 네. 다른 애들 걸 받고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근데 또 되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잖아요. 예. 또 옆에 있으면 바로 옆에 묻을 수도 있는데. 있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여기 이렇게 옆에 살랑살랑대면 붙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신기하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떤 꽃들은 암술은 굉장히 길고 수술은 굉장히 짧게 만들어져 있거나 반대로 수술은 굉장히 길고 암술은 짧게 만들어져 있거나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보이는 거 물리적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꽃가루가 성숙되는 시기나 이런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그런 자연에서 나름 유전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예. 노력들이 이제 진화적으로 발전되어 왔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자가 수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자가수분이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어. 그 유명한 그 멘델 실험이 완두를 가지고 왜 유전적 교배 실험을 해서 저희가 뭐 학창 시절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예.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서 뭐 그런가요? 1법칙, 2법칙, 네, 뭐 예. 우열, 뭐 독립의 네네네네. 법칙 뭐 이런 거 그쵸, 배우는데 그쵸. 그때 보면은 사실 실험 방법을 이제 뭐 주의 있게 보면 멘델이 한 게 이제 자가 수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멘델은 왜 자가 수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실험 기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본래 한 개체 안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에 붙이는 건 이제 자가 수분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개체에 있는 걸 보는 게 타가 수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연 상태에서는 좀 다른 개체 간에 이루어지는 교배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꽃끼리는 안 되겠죠? 그래도 비슷한 꽃끼리 돼야 되겠죠? 그건 그렇죠. 네네. 그렇죠. 소나무하고 갑자기 뭐 이렇게. 그것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잘못된 질문. 예. 그래서 이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꽃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예. 내부에서 이제 아까 뭐 시방 안에 뭐 미씨가 있고 이런 그림인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꽃마다 그러니까 종마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방식이 좀 다르고요. 근데 형태도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얘처럼 이제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씨들이 성숙되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씨의 개수가 좀 적거나 아니면 위치가 좀 다르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차이가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저희가 먹는 과일 중에 어떤 과일들은 이제 사과 같은 것들은 뭐 가운데 씨가 이제 예쁘게 좀 죄송합니다. 예쁘게 씨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다면 예. 어떤 것들은 뭐 수박 같은 것들은 씨가 여기저기 그쵸, 좀 그쵸. 산만하게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배치나 배열 자체가 이 씨방 안에 있는 미씨의 어떤 성숙 과정에서 배열이 어떻게 됐느냐가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두 개는 모여 있으면 더 좋은 겁니까? 둘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네네. 뭐 그게 뭐 꼭 뭐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냥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게 생겼다. 네. 대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진화라는 게 사실 없던 예. 게 새로 만들어지고 항상 좋은 걸 다 똑같이 통일된 모습으로 가지진 않기 때문에 네. 기존에 어떤 이 식물들의 조상종이 있었을 거고 어. 거기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왔을 거라는 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수술 안에서 이제 꽃가루가 어떻게 들어있나요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주머니처럼 그 그 안에 내부에서 꽃가루가 들어있어요. 만들어지고 이제 성숙이 되면 이게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합 같은 것들 보면은 왜 꽃가루가 워낙 많이 그쵸. 철에는 겉에 많이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직 상식 수준. 네, 예. 딱 이 그림까지 그러니까 상식 좀 수준인데. 편안하게 예. 아니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 네. 내용들이 옵니다. 여기 이건 왜 넣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아래에 있는 그림 보려고 넣었는데요. 뭐 시방의 위치도 뭐 종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꽃잎이 붙어 있는 위치도 종마다 다르기도 다르네요. 합니다. 예. 그래서 알고 계시는 꽃들도 되게 다양하실 텐데 잘 생각해 보면
꽃마다 형태가 되게 많이 달라요. 뭐 해바라기, 그렇죠. 장미, 뭐 아까 네. 동백꽃, 뭐 수국 진짜 다양하게 생겼죠. 예. 이제 자세히 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화려한 꽃 예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뭐 칼로 잘라본다던가 좀 꽃도 해부를 한번 해보면 내부 예. 형태가 정말 다양한 것을 다양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솔방울, 되는 내용인데. 솔방울. 네, 위에 있는 건 솔방울이죠. 예. 밑에 있는 건 뭐 백합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식물을 분류할 때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나누는 또 한 가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두 개 원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이거는 솔방울은 결국 소나무의 어떤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소나무의 씨가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게 이제 바로 소나무의 씨가 될 거고요. 씨가 도대체 솔방울은 진짜 많이 봤는데 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저 안쪽에, 안에? 안쪽에. 네, 솔방울을 보통 다 벌어져서 땅에 떨어진 걸 보시잖아요. 예. 그 경우는 이미 솔방울이 성숙해가지고 씨들이 다 이제 바람이 날아간 후에 아, 떨어져가지고,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씨가 잘 보이지 않는데 좀 아직 씨가 남아있는 채로 떨어진 솔방울을 보면 그 단단하게 막 벌어져 있는 겹겹에 예. 그거 사이사이마다 얇은 비늘처럼 뭐 어떤 구조가 박혀 있어요. 아. 그거 하나를 꺼내 보면 이 그림처럼 생겼거든요. 예. 이제 이 겉에 있는 건 사실 날개고요. 예. 여기 이제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씨입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불면은 멀리 날아가라고. 멀리 날아가라고 이제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소나무의 특징은 얘는 대표적인 겉씨식물입니다. 무슨 식물이요? 겉씨식물. 겉이. 네. 씨가 겉에 있다. 예, 맞습니다. 아. 씨방이 겉으로, 이게 씨방이 없어서 씨가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예. 아래에 있는 백합은 이제 속씨식물이라고 해서 씨방 안에 밑씨가 들어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물을 나누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것도 뭐 기초적인 내용이라 그냥 넣었습니다. 어차피 뒤에 예. 또 관련이 다 될 거라서. 그래서 뭐 종자식물, 포자식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기준은 뭐 말 그대로 무엇으로 변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씨앗, 그죠? 씨앗. 씨로 번식하는 그렇지. 그런 걸 민들레 씨앗 우리가 날아가는 거. 보통 종자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자식물이라면 그게 아니라 나머지들 고사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자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뭐 포자식물을 뭐 민꽃식물 혹은 뭐 은화식물, 꽃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자, 이제 드디어 겉시식물, 어려워. 속시식물. 예, 시작이 될 텐데요. 이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편안한 그림은 아마 네.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어쩐지 쉽다 했어. 어쩐지 지금까지. 네. 아니 근데 겉시식물, 속시식물 관련해서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씨가 만들어지면 씨가 멀리 날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민들레 홀씨처럼 막 홀홀 타고 날아가기도 하고 솔방울처럼 뭐가 달려가지고 뭐 뿅뿅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 속씨 꽃 안에 씨가 있는 경우는 멀리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네. 이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하다? 일부러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환경에 적응한 거긴 할 텐데 네. 생각해 보면 이제 번식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이제 바람이나 물을 타고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면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쵸. 살아본 아무데나 데가 막 낫더라. 떨어지니까. 그 와중에 살아본 데가 낫더라. 그쵸. 아. 그 와중에 확률을 높이려면 수를 늘려야겠죠, 빈도를.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그 풍매화나 충매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 뿌려대죠. 그래서 예. 왜 봄에 보면 많이 날아다니고. 아, 예, 꽃가루 예. 엄청 날아다니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얘네들 그래서 생존 전략 자체가 번식 전략 자체가 많이 만들어서 막 많이 날려서 예. 어떻게든 그 와중에 건져보자. 이제 그런 식이라면 속시식물은 그거보다는 좀 더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수분 매개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꿀벌, 꿀벌. 뭐 나비, 저 새, 뭐 박쥐, 아니면 때로는 뭐 또 다른 곤충이나 포유류 같은 것들도 이제 역할을 할 텐데 예. 박쥐도 그런 수분 차이가, 많아요? 예, 박쥐도 중요한 수분 매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 왜 열매를 열매를 먹거나 따먹잖아요. 열매를. 씨를 먹어서 이제 배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 배설물이나 뭐 배출물 그렇죠. 정도의 이제 씨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비로소 발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름의 그런 전략들이 각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주실 것 누가 같습니다. 먹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자랐으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검증된 환경이야.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벌이 날아와서
나의 꽃가루를 가져다가 음. 그리고 근처로 분명 날아갈 테니까 이왕이면 나랑 같은 종의 꽃으로 날아갈 확률도 높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안전하게 배달을 해줄 거잖아요.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딱 묻혀주니까. 아. 네. 야, 그거는 예를 들면 무슨 철물점이면 철물점 모여 있는 골목을 만들어서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쵸. 하여튼 뭐 모여서 살아본 데가 낫더라. 살아본 데가 낫더라. 뭐 이렇게 투자 방식이 다른 거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생각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꽃도 다양한 것도 알겠고 속시식물, 거시식물도 알겠다. 근데 이제 지금 지구상에 이제 꽃이 피는 식물들 중에 종자식물 중에 한 90%는 속시식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거치식물이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진화적으로 지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에는 거치식물이 더 먼저 등장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럼 더 많이 번성을 했을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속시식물의 전성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그렇다면 과거 조상의 꽃,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꽃의 모습은 어땠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게 궁금했냐면 꽃은 화석으로 잘 안 남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윈은 꽃은 완전 미스테리다. 맞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좋은 출발이에요. 이거는 대학 이과라고. 꽃이 화석으로 나오려면 보통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몸에 좀 단단한 부분이 있거나 그렇죠. 좀 이렇게 뼈가 있거나 뭐 해야 네, 되지. 좀 석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좀 이렇게 남아있을 확률이 높지만 꽃은 네. 아무리 해도 그렇죠.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남아있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꽃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텐데 형태가 어땠을지 뭐 색깔이 어땠을지 이런 건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추정이 안 되는 거죠. 화석 자료만으로는. 예. 그래서 연구진들이 뭘 했냐면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3D 그래픽으로 과거 꽃은, 그러니까 조상님 꽃은 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오, 이걸 어떻게 복원한 생겼습니까?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금 어떠신가요? 꽃이랑 뭐 별 다른 연꽃.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연꽃이랑 비슷한 느낌 나네요. 연꽃. 연꽃. 네. 좀 이렇게 지금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좀 어떤 포인트들이 있냐면 밑에 좀 써놓긴 했는데 전형적인 오늘날 꽃보다는 사실 야생형의 기본 꽃보다는 꽃잎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예. 그다음에 암술과 수술도 개수가 좀 많은 편이고 많고. 그다음에 단성화가 아니라 양성화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양성화가 뭐니까 둘 다 암술-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 한 거. 개체 안에 예. 암술과 그걸 수술이 어떻게 같이 있는 추정을 거. 한 거예요? 오, 네.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보여드린 건데 사실은 어떤 연구들을 했냐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야. 이런 분석. 저거 뭐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란 거냐면 이제 현존하고 있는 현생 식물꽃 중에 이제 792개 종을 분석을 했고요. 예. 그 중에서도 각자 꽃들이 가지고 있는 13,000여 개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을 다들 데이터화 시켰다고 합니다. 예. 코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통 발생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 보면 뭐냐면 그 가지치기 계통도를 그려놓은 건데요. 예.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분화가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걸 보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 노란 지점이 있다면 노란 원을 기준으로 양갈래로 뻗어나오고 여기 분기점에서 다시 뻗어나가고 또 이제 뻗어나오고 해서 점점 이제 현재 종들로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예. 그러다 그런 얘기는 결국 안으로 다시 들어갈수록 과거에 살았던 종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조상이 되는 공통 조상 종은 아마 이 한가운데 있는 노란색 예. 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럼 그냥 공통점을 다 모은 거네요. 맞습니다. 공통점만 추려서 가보니까 그럼 저게 딱 남더라. 그쵸.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은 처음에 갖고 있었을 텐데 아마 한 종이었을 것이다. 근데 예. 거기서 점점 뭐 환경에 따라든지 뭐에 의해서 점점 변이가 생기고 분화가 되어 나가서 이렇게 퍼졌을 테니까 예.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제 아닌 것들을 소거해 나가면 점점 핵심만 남을 거고 그럼 그 특성이 바로 이제 조상종이 가졌던 특성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데 겁니다. 이상합니다. 정확합니까? 왜냐하면 정확- 왜 네. 이상하면
예를 들면 그렇다면 저 최초에 보여주셨던 그 네. 그림이 네. 연꽃 닮은 최초의 꽃이 네. 여기가 이제 양성화였고 네. 꽃덮개도 10개가 있고 뭐 이런 특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 특징이 지금 모든 꽃에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런 디테일하게 뭐 네. 꽃잎의 장수나 이렇게까지 맞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 이걸 보여드리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다음 그림을 그건 좀 아니고. 보여주시면 사실은 이제 꽃의 형태를 분류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이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 그림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동그라미는 아니고 어떤 거냐면 꽃 한 송이를 들고 가위를 들고요. 꽃이 있다고 가정하시고 네. 가로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중간을 한 중간을. 송이를. 네. 예. 그리고 나서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한번 가정을 그런 해보면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게. 될까요? 예. 네. 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원들, 이 노란 부분 혹은 이 그 초록색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꽃을 겉에서 싸고 있는 꽃잎이나 뭐 꽃받침이나 이런 화피 쪽에 될 거고 안쪽에 있는 이 빨간 것들 또는 이제 파란 것들은 암술이나 암술, 수술에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빨간 것들은 수술일 거고요. 이제 파란 부분들은 암술일 암술, 텐데 예. 잘 보면은 수술에 모여 있는 형태, 그다음에 화피가 모여 있는 형태나 개수, 그다음에 암술이나 씨방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들만 모아서 지금 그림으로 본 건데 이거를 모든 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통점을 모아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겉에서 보는 다양한 꽃들 아마 떠올리시는 그런 모습들의 공통점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공통점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편이 맞는 것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네, 네. 저런 특징들 네. 암술은 요런 식의 모형이 있고 네, 네. 수술은 요런 식으로 모여 있고 그걸 따져봤다. 네네. 그래서 초반에 사실 이런저런 그림 보여드리면서 뭐 구조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꽃의 종에 따라서 위치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높이 있고 아래에 있고 뭐 그래요. 여러 개 있고 막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 하나하나가 예. 식물 분류에서는 식물 형태에서는 되게 중요한 형태학적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지질 시대를 점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아 이제 뭐 중생대 후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생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식물이 예.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이런 진화적인 계통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물하면 그러면- 그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네안데르탈인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로 합성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거. 화살을 많이 그런 거 쓰면 막 좋을 텐데. 좋아하는 거. 그러면 꽃은 비슷하게 생긴 애보다는 이렇게 잘라봤을 때 구조가 비슷한 애가 가까운 친척이겠네요. 오, 네. 오,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어. 현재 이제 지구상에 살아있는 현생종 중에 좀 예. 원시적인 형태의 꽃을 예시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목련이거든요. 목련이요? 네. 목련이 원시적이에요? 네, 목련을 잘 보면 겉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하얗게 예쁜 혹은 뭐 자목련도 물론 있긴 예. 하지만 그런 화피를 보이지만 가운데 암술과 수술을 보면은 암술과 수술이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예. 한 덩어리로 모여서 어. 마치 어떤 뭐라고 할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 예. 이렇게 맞아요, 생긴 걸 맞아요, 볼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한번 목련 피었을 때 여기 떨어진 꽃 이렇게 안에를 한번 꽃잎 안쪽을 열어보시면 네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즉 암술과 수술이 덜 분화된 상태로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생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원시종이구나. 원시 시대는 근친혼이 많았네. 근친혼. 원시 시대였어.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게 분화가 돼서 진화가 될수록 이게 떨어지고 그런 특징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네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과거의 꽃, 그러니까 조상종들은 아마 양성화였을 것이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꽃 중에는 양성화만 있지 않고 단성화도 있다, 암꽃, 수꽃이 분리되어 있는 종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거는 시기적으로 좀 후대에 이르러서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적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원형 그림을 다시 보시면 사실은 그 노란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었는데 네. 노란색이 이제 양성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이 단성화 계통의 이제 꽃들인데 그래서 확실히 보면 노란색이 압도적으로 이제 그럼 과거로 맞네요. 갈수록 맞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죠. 맞네. 네. 예. 양성화가 훨씬 많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성화는 단성화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진화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때 그런 형태가 남아 있었을까요?
네네. 아마도 그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리한 점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다양성이 없어진다면서요? 자가수분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또 굉장히 장점이긴 하죠. 예. 암꽃과 숫꽃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우리는 자가수분만은 무조건 맞겠다. 아, 그렇지. 아, 얘네는 엄격한 애들이네. 그렇죠. 보수적이네. 굉장히 보수적이네. 보수적인 애들이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연김에 이 그림에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래쪽이 과거인 거고요. 위로 올라올수록 이제 현생이 더 가까워질 텐데 예. 아래쪽은 겉에 있는 동그라미들이 다 노란색인데 위로 올라오면 드디어 여기서 이제 초록색 큰 동그라미가 나오고 예. 안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초록색 동그라미는 뭐예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이제 꽃받침입니다. 아, 꽃받침. 네. 예. 그리고 안에 이제 노란색이 이제 꽃잎이 될 텐데요. 근데 과거종을 보면은 그것의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과거종들은 아무래도 이제 꽃받침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사실 꽃받침이 있음으로 해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꽃이 이제 꽃잎을 밑에 이렇게 꽃 받침이 받쳐준다면, 네. 고개를 여기서부터는 흔들지 꽃이야. 고개를 흔들지 않아도 된다. 네. 맞아요? 맞습니까? 오늘 팔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막 나도 던지는데도 이게 와. 아니 예. 이게 부러질 수 있으니까 꽃이 밑이 좀 이렇게 좀 얇잖아요. 예. 생물이 이렇게 상식적입니다. 그럼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애들 뚝 부러집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아무래도 과거종들은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 꽃잎이 손상될 확률이 높았을 지나가다 것이다. 동물 툭 치면 네.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꽃받침으로 된다는 팔랑팔랑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갈래꽃 같은 경우는 예. 아무튼 약하겠죠.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없는 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또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꽃잎은 왜 보호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꽃잎. 그렇죠. 꽃잎. 네. 그럼 꽃받침이 굳이 등장을 했다라는 건 요거를 잘 지키는 게 좀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꽃잎은 뭐 쓰임새가 있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냥 예쁘게만 보이려고 하는 건. 근데 사실 예쁘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꽃잎도 그냥 잎입니까? 잎이랑 꽃잎은 성분적으로는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릅니까? 하지만 어쨌든 세포로 되어 있다는 점은 같죠. 세포로 되어 있고 뭐 안에 내용물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 생각해보면 꽃은 예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꽃잎이라고 하는 게 예뻐야 그 벌이 와서 보고. 벌이 눈이 어디 있습니까? 벌도 눈이 있습니다. 그런 눈 예쁘다 안 예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은 없을 것 같은데요. 뭐가 이렇게 화려하게 생기거나. 걔네는 그 뭐지? 뭐 냄새를 맡고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답답하네.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목갑적이라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되게 기본적인 사실 같잖아요. 예. 꽃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고 인류보다도 더 먼저 지구에 있었고. 그렇죠. 예. 지구리 뭐 연구도 과학자들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연구고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논문들이 쏟아 나오거든요. 예. 이 정도면 우리가 다 밝혀내지 않았을까 싶지만 의외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꽃잎의 역할 같은. 네, 꽃잎의 역할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벌이나 이런 친구들이 수분 매개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네. 수분 매개자들이 그러면 얘네를 과연 뭐 눈으로 보고 오는 건가 냄새로 보고 오는 건가 물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향을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꽃은 향기가 나는 거 그리고 아닌가요? 둘 다일 경우에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 뭐 이런 예. 것들도 사실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예.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 뭐 엄청 화려하고 예쁘고 벌들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데 향기가 없다. 예. 향기는 엄청 진한데 시각적으로 매력이 없다. 뭐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는 꽃이 있는데 예. 이 냄새 때문에 그 수분 매개자들 뭐 파리 이런 것들이 날아들어서 네. 이제 가루바지를 한다. 예. 네. 향기를 맡고 오는 거죠. 향기를.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그건 아니구나. 그 되게 유명한 꽃이잖아요. 나플레시안가라고 하는 네. 굉장히 거대하게 큰 꽃인데 이제 그 예. 꽃은 이제 보통 소위 말하는 향이라기보다는 좀 악취가 나는 정도라고 악취. 하는데 또 약간 그 우리가 벌이나 나비만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곤충들과 곤충의 유충들이 수분 매개자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사실은 취향에 맞게. 난 냄새 나는 거 난 좋아해 하는 애들도 있고. 그 향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뭐 저 향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오늘 볼 이게 두 가지 더 축인데요. 예. 처음 말씀드린 건
거는 시각에 관한 것들이고 시각.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좀 사실 오늘 후각은 좀 뺐지만 시각보다 좀 나머지는 그럼 뭐가 있을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시각에 대해서 먼저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럼 꽃의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꽃의 색깔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하겠죠. 예. 일단은 뭔가 색소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추정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색소가 있다라는 건 빛이 거기로 향했고 그럼 그 색깔의 빛을 흡수를 하거나 또는 반사를 하거나 이런 걸 조절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그게 들어와서 그 그렇죠. 색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의 같은 경우는 예. 가시광선 예. 영역에 있는 빛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꽃잎의 색깔이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좀 물리적으로 연구한 연구가 예. 있는데 간단한 모식도만 보면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꽃잎의 단면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단면을 예. 잘라서 본 거고요. 요거 하나하나 동글동글한 것들은 이제 꽃잎 내부에 있는 뭐 세포? 세포 같은 알갱이들입니다. 이거 위아래 여기 위에 있는 표피,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 표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예. 검은색 선은 빛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입사하는 빛이 있고요. 그다음에 튕겨나가는 건 반사되는 빛입니다. 네. 보통 물체의 표면에 빛이 가면은 어느 정도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사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우리는 색깔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 근데 간만 보면 꽃잎은 굉장히 얇고요. 예. 그다음에 그 투명한 녀석들이 꽃잎 내부를 이루고 있어서 빛이 들어가면 전부 다 100%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흡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흡수된 빛이 다시 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반사가 될 때 첫 번째 셀에서 반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사가 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투과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냥. 맞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투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에 의해서 색깔이나 그다음에 같은 색깔이라도 뭔가 채도나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저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런 합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물론 전적으로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색깔이 인간의 눈에 다르게 보이는 네, 이유가 빛의 흡수나 반사 정도 혹은 투과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죠. 이 얘기는 한 번 더 얘기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이제 꽃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벌이 눈이 있냐고 하셨는데 벌은 눈이 있고요. 예. 심지어 눈이 많습니다. 예. 네,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시각으로 봤을 때 뭔가 보는 영역이 있는데 벌이 보는 영역은 사람이 보는 영역하고 달라서 예. 예를 들어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의 그 파장대만 볼 수 있지만 벌은 자외선 영역의 파장대도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해요. 예.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보는 것은 이제 좀 다른 모습이나 다른 색깔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동백꽃이 빨간색이 아닐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건 어떤 생물이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벌의 눈에는 다른 색으로 보이고. 그렇죠. 혼내시는 겁니까? 예? 동백꽃을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원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 꽃에 대한 색깔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꽃잎의 두께에 따라서도 그러면 따라서. 그게 또 색깔이 달라질 수 달라진다.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꽃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눈에 띄기 위한 성격입니까? 아. 꽃이 색깔이 있는 이유는 네. 결국은 누군가한테 눈에 띄고 싶어서다. 꽃은 관종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가정은 아무래도 수분 매개자들에게 어떤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좀 더 잘 띄는 색깔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분석에서 더 나오겠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흰색 꽃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예. 생각하면 흰색은 덜 화려하거나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 생각하면. 우리 눈에는. 네, 근데 오히려 우리 눈에는 그냥 맨 흰색으로 보이지만 뭐 벌의 그쵸. 눈으로 보면은 다른 색깔. 무늬가 있게 보이거나 다른 색깔로 보이거나 이런 식의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벌의 눈으로 꽃이 어떤 색인지 되게 궁금하다. 모기의 눈도요. 그 얼룩말을 희한하게 봅니다. 모기의 눈이요? 모기들도 얼룩말을 하여튼 희한하게 보더라고요. 아, 그때 얼룩말 하셨을 때 말씀해주신 모기의 시선으로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벌의 시선. 예.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뭘 했냐면요. 이제 다양한 꽃들을 준비해서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준비해서 이제 예. 빛을 한번 쪼여보고 투과도를 한번 측정을 해본 거예요. 예. 그 투과도, 반사도, 흡수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것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흰색,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있는데 이제 빨간색 곡선이 투과도인 거고
그다음에 녹색이 반사도인 거고, 그다음에 흡수도가 이제 파란색인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반사되는 색깔을 우리가 본다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렇죠? 네. 녹색 선을 기준으로 한번 봐본다면 이제 정말 그런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지? 네. 네. 그러니까 빛을 쪼였을 때 예. 우리가 뭔가를 무슨 색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빛에서 다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돌아온 들어오는 빛을 거죠. 인식을 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꽃이 하얀색 꽃을 봤을 때 이 꽃이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건 예. 하필 예시를 하얀색으로 들었네요. 예. 하얀색은 이제 다양한 색깔들을 다 튕겨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 눈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로축 그래프의 가로축이 이제 파장대인데 300나노미터부터 이제 800나노미터까지 보통 이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여기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예. 이제 단파장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푸른색 계열, 보라색 계열, 뭐 그런 이런 게 보이는 식이라면 거고. 그래서 장파장으로 갈수록 이제 붉은색 계열, 이제 뭐 이런 식인 건데 그 조합이 결국은 여기랑 관련이 되는지를 본 건데, 근데 그게 반사도만 봐서는 꽃의 정확하지 색깔하고 않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과도랑 흡수도까지 같이 조합을 해서 이제 매칭을 시켜본 거죠. 또 이 곡선이 있으니까 그때 최종적인 거 빼고라도 네. 중간에 어떻게 휘느냐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굉장히 꽃의 색깔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무슨 색소를 가지니까 무슨 색이야 이제 이럴 거라고만 옛날에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면 반사되는 거, 막상은 빛의 반사. 네,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이유들만으로도 예.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꽃잎의 단면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인데요. 위에 어우, 보시는 좀 징그럽게 것들 생겼다. 이게 다 다른 종의 꽃들입니다. 그냥 단면. 봐도 다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냥 봐도 뭐 가운데 있는 건 붉은색 꽃잎일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푸른색 꽃잎일 것 같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거는 뭐 무슨 색일까요? 이게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색으로 보이시죠. 예. 근데 보면은 뭘 보여주는 사진이냐면 색소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즉 정말로 색소 때문에 나타나는 색깔들도 있는데, 아까 빛의 영향도 물론 있고 같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예. 그 색소가 과연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이제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색소체라는 게 뭐 공통적으로 어떤 엽록체처럼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항상 같은 자리에 다른 색의 물감이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위치도 다르고요. 어떤 꽃들은 표면에만 표면에만 있고.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꽃은 표면 중에서도 윗부분. 윗부분에만 보이는 부분에만 색소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꽃은 오히려 표면이 아니라 내부에 이렇게 내부에. 노랑노랑 가끔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야, 꽃마다 저거는 굉장히 겉으로 다르구나. 보기에는 하얀색 꽃인데 안에는 노란색이 있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진은 같은 종이지만 다른 색깔의 꽃잎을 가진 것들을 이제 뜯어서 본 건데, 예. 얘네들 보면은 이제 어떤 부위의 꽃잎 혹은 어떤 꽃의 색깔이 다르냐에 따라서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색소체의 농도나 양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흰색은 없고요. 그래서 붉은색이 진해질수록 더 많은 색소를 가지고 있는 걸 저거는 알 수도 있죠. 겉에 있는 색소만 가지고 색깔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하여튼 다양한 조합으로 색소도 있긴 있으나 네. 그게 빛이 어떻게 뭐가 투과되고 뭐가 반사되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달라 보인다. 맞습니다. 그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꽃잎의 색깔이라는 것이 두 가지에 의해서 또 예.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빛의 어떤 투과나 흡수나 반사 정도의 조합, 그다음 색소. 두 번째는 이 색소, 그리고 색소의 양일 수도 있고 색소의 분포일 수도 있고. 위치일 수도 예, 있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모든 사물은 그걸로 색깔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꽃의 잎이 좀 특별한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색깔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거는 까만색이야, 뭐 이런 걸 할 때 다 그 반사, 뭐 어떻게 가시광선의 반사에 의해서 우리가 색깔을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물은 그렇지 네. 꽃잎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닌, 그러니까 이 결론이 약간 황당한 건가 싶어서. 빛이라는 너무 것이 상식적일 수도 가지고 있어서. 있는 성질이나 특성은 어디에나 당연히 일관되게 적용되는 예. 건 맞고요. 예. 다만 꽃잎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만약에 이런 뭐 옷이나 이런 다른 물체라고 한다면 예. 까만색 옷이다. 잘라보면 내부도 다 까만색이죠. 예를 들어 빽빽하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표면이 온전히 다 그 색깔인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얘는 꽃잎은 보면은 이게 세포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빛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네, 그 와중에
플러스 원래 가지고 있는 색소의 색깔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빨간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잎이 얇고 투과도가 높다라고 예. 한다면 굉장히 흐릿한 빨간색으로 보일 겁니다. 연한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요. 그런데 색소체가 굉장히 많이 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다 꽉 차 있는 꽃잎이라면 굉장히 진한 빨강으로 빨강. 보이겠죠. 그러면 꽃의 색깔이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되게 다양하고 화려하고 막 변화무쌍한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히 색소 때문이 아니고 색소 플러스 가시광선의 영향. 아, 네. 이 연구에서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오. 좋네요. 이과의 피가 흐르고 계시는군요. 아, 좀 기분 좋은데? 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꽃의 색깔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네, 안 그랬으면 맞습니다. 매우 단순했을 것이다. 네. 빨가면 빨강, 노랑면 노랑 네. 이랬을 것이다. 네, 네. 또 그냥 빨간 옷, 파란 옷, 뭐 노란 옷 이런 것처럼 그냥 그거 그냥 이렇게 생긴 거서 그런 색인 거지 이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고 우리 뭐 이렇게 품종 같은 것도 보면 되게 같은 빨강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렇죠. 같은 진한 빨강이. 빨강, 뭐 좀 약간 시꺼무리한 빨강, 뭐 네. 많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와중에 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한 장의 꽃잎 한 장의 꽃잎인데 막 이 부분은 뭐 하얀색, 끝에만 잠깐 빨간색.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거, 이런 마치 거, 이런 거. 이 꽃처럼 그렇지. 네. 이런 거. 히비스커스라고 부르는데 약간 우리나라 무궁화랑 닮은 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예. 됩니다. 보면은 이제 겉에는 하얀색이지만 가운데 이렇게 자줏빛으로 되어 있죠. 붉은색으로. 예. 한 장만 똑 떼보면 마치 이런 색깔인데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자주색 부분, 붉은색 부분은 이렇게 색소체가 꽉 색소. 차 있는 걸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 하얀 부분은 잘라보면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 띄엄띄엄 색소들이 색소들이 있긴 있는데 네. dim성dim성이 있구나. 네, 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눈에는 하얀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자꾸 진짜 질문이 자꾸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꼬리를 예. 물고 가네. 예? 그럼 얘는 왜 굳이 그러니까 굳이 왜 저렇게? 전체 그냥 다 빨간색이면 되잖아. 왜 넌 그러니까. 아, 굳이 근데 왜 여기만 복잡하게 빨간색이다? 두 개로 나눠가지고. 왜 어렵게 피곤하게 사는 건지 모르겠네. 어쩌면 이것은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냥 세포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여기에 굳이 내가 어떤 색소 성분을 만들고 몸 안에 유지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예. 나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그렇겠죠. 있겠죠. 그렇겠죠. 네.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습니까? 뭐 그쵸. 치장을 하는 건데 그냥 한 색깔도 아니고 몇 가지 색깔로. 맨날 화장을 굳이 뭐하러 하냐.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 맞습니다. 야. 그래서 딱 핵심적인 부위만 필요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혹은 번식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 지금 뭐 추정으로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바닥에 보면 요새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데 보면 왜 그렇게 유도선이 그렇게 네, 그쵸. 효과가 예. 있다라고 하듯이 맞아요. 벌이 날아오면 여기야. 딱 거기만. 여기야. 꼭 여기 있어. 점을 찍어주는데 점을 딱 찍어서. 그래서 여기가 그 바로- 사진에서도 거기만 그렇게 네. 보이는 거군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야, 그 나머지 정말 말도 안 꽃잎들은 돼. 사실 별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너네들한테 색소를 줄 필요가 없어. 옆에는 들러리지 들러리. 들러리들. 그러니까, 들러리. 나머지 부분에 어떤 그렇다면 왜 필요 없이 그냥 조그만한 꽃잎만 가지면 되지라고 한다면 쟤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예. 좀 꽃이 커 보이고 그런 효과도 사실 있고 뒤에서 이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또 예. 저 부분이 또 갖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 보호의 역할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역할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냐, 좀 소소한 역할이냐의 차이지. 역할은 다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색깔에 대한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뭐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들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에서는 A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이 모든 8가지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색소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쟤는 꽃처럼 안 보이는데. 첫 번째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혀 얘는 꽃처럼 안 보이는데. 색소 꽃잎에 다른 색소 대신에 엽록살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드물긴 하지만 녹색의 꽃들이 있거든요. 꽃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네.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매칭이 이렇게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이랑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가시관통한 파장대랑 매칭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빛의 차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요 네모 안에 있는 게 이 색소체들의 화학 구조인데 이거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노랑도 같은 노랑이 아니고 하양도 같은 하양이 아니고 그다음에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는 같은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색소체를 가진 꽃들인데 같은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이 결과적으로는 되게 다르게 나타난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안토시아닌 계열이지만 그 거기에 또 하위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색소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그 자줏빛이나 보랏빛 혹은 푸른색 계열이긴 하지만 저마다의 또 색조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되게 예쁘죠? 진짜 꽃들은 정말 다양하군요. 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연구자들은 사실 뭘 하고 싶었냐면요. 꽃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옆에 있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이 예. 친구들이 어떤 파장대의 빛을 반사하는지를 알았잖아요. 예. 그 파장대의 빛을 반사한다는 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동물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들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분 매개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꿀벌. 대표적인 수분 매개자들의 예. 시각으로 봤을 때 저 친구들이 어떻게 인식이 될 수 있느냐를 오. 보여주는 오. 이제 그래프입니다. 예. 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A는 벌이고요. 어. B는 파리입니다. 그리고 C는 이제 나비고요. D는 새예요. 벌새? 네, 이제 예, 파리도 수분 매개자 네, 역할 많이 파리도 합니까? 아. 중요한 수분 매개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양이 다 달라요. 도표 분석이 왜 다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 동물들마다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의 종류와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최적화되어 있는 기존의 다른 분석된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은 그 선행 연구에서 각각 가져가서 이 분석 툴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그 8가지 종류의 색깔들의 꽃을 이 친구들이 어디로 인식할 수가 있는지 그 인식 범위를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근데 왜 위에 두 개 A, B는 왜 평면도고 네. CD는 왜 입체입니까? 3D입니까? 아, 그거를 제가 그래서 이 연구의 어떤 선행 연구들을 다 가져올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 그럼 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너무 길어서. 일단 예. 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식할 수 있는 파장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는 색깔이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각자에 맞춰서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마다 다르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참 다르다. 네, 종마다 다르다라고 하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종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건 알았는데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뭐가 다르냐? 경향성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녀석은 어떤 것들을 좀 더 잘 인식하고 그다음에 어떤 애들은 어떤 걸 좀 덜 인식하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가로축에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8가지 종류의 색소들이에요. 결국은 그냥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다른 색깔이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되고요. 예. 그 색깔들이 결국 이 도표에 표시되어 있는 이 색깔들이 그 꽃의 색깔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까지 노란색으로 보이지 않는 꽃들인데 얘네한테는 이렇게 인식이 잘 된다는 게 한 가지 나왔던 포인트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오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색소는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서 되게 흐릿한 노란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보면 별로 화려한 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꽃들에 비해 오히려 색깔도 너무 연하고요. 예. 저 색소만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사람 눈에는 오히려 흰색으로 보이는 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이 센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잘 띄는 쪽에 속한다는 것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노란색을 알아냈다. 좋아합니까? 노란색을? 노란색을 저 좋아한다기보다는 표로는 보면 노란색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 게 뭐 위로 올라갈수록 잘 잘 본다는 거예요? 캐치가 된다. 에이. 그러면 노란색을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의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이 각자들에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에 어떤 시각적으로 잘 찾는다, 잘 본다. 노란색을 좋아한다. 네, 잘 구분한다. 그냥 흐린 노란색도 얘네는 진한 노란색으로 생각한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그 얘가 단순히 그냥 노랑으로 보이지 않고 자외선 영역하고 뭔가 같이 작용하는 색소래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하고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더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띄게 야, 나타난다고 그러면 합니다. 파리 꼬이는 거 사람들 싫어하는데 노란색 옷을 입으면 파리가 더 잘 꼬이겠네.
노란색을 좋아하잖아. 파리는 노란색이 눈에 띄잖아요, 여기. 잘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아니죠.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 예. 이 파리는 꽃을 좋아하는 파리입니다. 꽃의 수분을 도와주는 파리라서 예. 전체 파리 중에서 이런 녀석들은 이제 일부 종이라서 네, 모든 파리가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꽃은 당연히 다 노란색이어야죠. 파리들이 좋아하니까? 아니, 수분 매개자들이 수분 좋아해요. 매개자들이 다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근데 이 표에서는 대체로 노란색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노란색으로 하는 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들한테는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자외선과 그다음에 혹은 진한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흰색이나 아니면 정말 흐린 노랑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네. 그래서 하얀색을 노란색으로 볼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벌의 경우에만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해봤는데 네. 다음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러니까 무채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가 UV 계열을 이제 감지하는 정도인데 자외선. 이 벌이 사람은 아까 이제 못 보지만 벌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룹에는 굉장히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오론 계열이나 아니면 이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자외선. 네. 자연 상태에서는 꿀벌의 눈에 굉장히 잘 감지가 되는 즉 꿀벌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로 보여질 수 있는 우리한테는 저건 회색입니까, 그럼? 저희한테는 UV 자체는 사실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색깔로도 인지가 되지 않는 네. 그러면 저게 많은 거는 우리 눈에는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아니면 다른 색깔이랑 섞여 있거나. 그렇죠. 아마 이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일 겁니다. 네, 오히려 흰색으로 근데 보일 거. 야, 그럼 우리 눈에 노란색이나 흰색이 벌들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거네.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사실 우리 눈에 빨간색 꽃이긴 하지만 꽃은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는 근데 왜 거지. 빨간색이 많을까요? 꽃이 주로 빨간색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게 바로 편견입니까? 전형적인 이제 귀납법이 아닐까요? 이거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냥 우리가 아는 꽃이 빨간색이 많아서 그냥 그런 거죠. 아마 꽃집에 있는 꽃들은 보통 사람들의 선호도를 그쵸. 반영한 그리고 네. 요즘 화해에서 이제 원예종으로 가꾸는 것들은 주로 이제 많이 좀 선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육종이 많이 된 거라서 예. 자연 상태의 색깔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꽃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색소에 대해서 뭐 작은 연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시간이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끊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된 줄 예. 몰랐네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속시식물은 꽃이 이렇게 있고 꽃잎이 화려하게 있다는 거 알겠다. 맞아. 네. 야, 그럼 거시식물은 색소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소나무 네. 소나무 색깔이 소나무 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렇죠. 소나무도 꽃이 있겠죠. 네. 헐꽃가루가 날리는 거. 있겠지. 종자식물이니까 그리고 아까 솔방울 안에 씨가 있었으니까 예. 꽃이 있는데 꽃은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죠. 사실 그 솔방울이 꽃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거시식물은 그래요? 사실은 속시식물들만큼 뭐 화려한 꽃잎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옛날에는 거시식물이 더 많이 살았다고 분명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거 보면 걔도 뭔가 좀 색깔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근데 거예요. 거시식물도 사실은 수분 매개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더. 네, 왜냐면 혼자서는 못하니까. 네. 근데 왜 안 화려해? 왜? 화려해야 뭐가 많이 꼬이죠. 그쵸. 향기도 예. 안 나고.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연구했습니다. 네. 궁금하니까. 역시 과학자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학자들 궁금한 것도 많아. 그래서 예. 그 연구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현재 살아있는 거시생물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꽃잎처럼 화려하지 않아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예. 색소를 가진 부위들이 있대요. 그 꽃 중에서도. 근데 이제 거기에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테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경우에 예. 보여주시면 솔방울처럼 생겼죠. 뭐 그런 비슷한 네, 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삼나무, 전나무 막 이런 침엽수들 막 이런 네.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꽃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 솔방울로 성숙을 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색깔이 있죠.
그쵸. 저는 쟤는 색깔이 있네. 네, 붉은색의 색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 있네요. 네. 예. 근데 한국에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은 사실 푸른색에 가깝잖아요. 그것은 녹색이.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소나무 종마다 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요? 소나무는 좀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많이 띠는 게 맞고요. 예. 뭐 이렇게 전나무나 삼나무나 이런 향나무나 이런 종들 중에 붉은색 솔방울을 가진 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도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열매처럼 과육질의 어떤 그 종자 겉에 그런 어떤 뭐랄까요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거치 식물들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은 아마 오며 가며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측백나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다음번에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예. 가끔 이제 그 뭐랄까 그 초록색 잎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말 눈에 띄게 조그맣게 과육질에 뭔가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열매처럼 생긴 아이들. 네. 근데 얘네는 꽃잎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씨가 있어요. 네, 씨랑 네. 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말씀하신 안에 것처럼 꽃이 있다고요? 네, 마치 열매처럼 보이는데 열매는 아닌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걸 도대체 왜 가지고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연관이 되냐면 아까 이제 기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도 분명히 수분 매개자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걔네를 뭘로 부를 것인가? 향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고 게다가 얘네가 뭐 속식물들처럼 적극적으로 향을 그렇다고 그쵸. 예, 하는 것도 향을 이렇게 아니고. 뿜어내는 아이들도 아닌 게 많고 하니 그래서 거시식물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종들은 이렇게 지금도 이제 빨간 과육 혹은 노란 과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예. 아마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정을 뭐 이제 과거에도 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살았던 거시식물들 중에는 예. 지금보다도 좀 더 화려한 형태로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시식물은 매우 게으르군요. 예, 예. 매우 게으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뭘 열심히 좀 호객행위도 하고 좀 날 봐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잘 안 할까요? 거시식물은? 에너지의 투자처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속시식물은 뭔가 좀 그런 꽃잎이나 색소체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투자를 많이 한다면 예. 거시식물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그 시간에 많은 종자를 만들어서 산포하는 데 좀 더 치중을 한 것이 아닌가 투자 전략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 네. 그냥 막 뿌리는 전략으로 사실 동물들도 예. 이제 뭐 포유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고 육지에 사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새끼를 적게 낳잖아요. 그렇죠. 많이 예. 낳지 않잖아요. 예. 적게 낳고 열심히 키우죠. 그렇죠. 오랫동안 키우고요. 예. 근데 이제 해양 생물들 같은 경우 바닷속에 사는 이제 물고기나 뭐 어류나 이런 녀석들을 보면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렇죠. 많이 나서 많이 죽죠. 네, 많이 나서 많이 잡아먹히고. 죽어요. 그래서 초기 생존율이 뚝 떨어지죠. 예. 하지만 이제 걔네가 일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이제 걔네가 이제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거랑 이런 비슷하네. 생존 곡선을 가지고 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처가 식물도 다른 거구나. 전략이 다르구나. 예, 맞습니다. 좀 죽어도 돼. 많이 뭐 날리면 되지. 이런 거. 그런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색소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색깔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꽃잎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두 개 중에 두 번째니까 마지막이겠네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조입니다. 구조 중에서도 꽃의 구조. 네. 예. 구조 중에서도 뭐 전체 구조는 아까 앞에서 했는데 무슨 또 구조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표면의 구조입니다. 표면의 구조? 네. 꽃잎의 표면의 구조인데요. 꽃잎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네. 우들투들. 네. 하죠. 그 종마다 매끈매끈한 친구도 있지만 좀 우들투들한. 두껍고 뭔가 울퉁불퉁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끈할 것 같은데 만져보면 꽤 질감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벌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세상에. 아 맞아요? 아우. 우와. 상식적이라잖아요. 자연은. 네. 네. 미끄러지지 말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맞습니까? 약간 표현이 너무 표현 중에 재밌었던 게 어떤 벌들의 그립감을 위해서 아. 표현이 있었는데 네. 아. 그거야 뭐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냥 예, 의역을 예. 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색깔이나 어떤 무늬의 화려함을 보고 혹은 뭐 향기를 찾아왔어요. 맡고 찾아왔어. 찾아올 수 있어요. 어. 왔는데 막 미끄러워. 대접이 시원치 않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없어. 소파도 없고 앉을 자리 없고. 붙을 데가 그러면 안 없네. 된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가야겠다. 갈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꽃들 입장에서는 벌들이 좀 오래 머물러줘야 예. 벌은 이제 꿀을 빤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많이 꽃들은 묻힌- 그 사이에 꽃가루 막 묻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짧게 가면 조금밖에 못 묻히는데 좀 오래 머물러줘야 좀 통통통통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묻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한 위한. 전략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접하느라고 네, 그 털을 중에 만들었다. 하나가 바로 이 꽃잎의 표면 구조에 표면 구조. 있다. 세상에. 아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립감이라니. 네. 벌의 그립. 벌의 그립감을 벌의 위해서. 그립감. 야, 진짜 꽃은 정말 그 뭔가 서비스 정신이 돼 있네. 뭔가 예쁘게도 돼 있고 뭐가 모든 걸 이렇게 서비스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쁜 건 우리한테만 예쁜 거라니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진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진짜 같아요.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그리고 또. 그래서 색깔에 대한 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렇겠지 싶었는데 구조에 대한 거는 저도 그래서 논문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다 넣을 수는 없어서 이제 재밌어 보이는 거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연구는 이건데요. 이 꽃을 이용해서 이제 꽃잎의 표면 구조를 연구한 연구입니다. 꽃이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밑에 좀 힌트가 있죠. 이 꽃인데요. 여기 꼬투리도 좀 있고요. 콩. 예, 콩, 맞습니다. 완두콩. 콩가식물이에요. 예. 그래서 콩 중에서도 저 사실 약간 그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누에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두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잘 아마 모릅니다. 이제 어머님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납작하고 잠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 완두콩이나 이런 강낭콩보다 좀 크고 예. 약간 그 납작하고 이렇게 생긴 콩인데 어쨌든 콩가식물의 꽃들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뭐랄까 나비 모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좀 재미있는 구조거든요. 예. 꽃잎이 5장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날개를 핀 것 같네요. 네, 5장의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아까 막 예시로 보여드렸던 꽃들은 뭐 우리 뭐 이렇게 이렇다. 코스모스 같은 거 그렇죠. 생각하면 꽃잎이 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얘는 되게 재밌는 게 다 다르게 생겼고 예. 그다음에 이런 무늬나 색깔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안에 암술과 수술도 되게 미로처럼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꽃을 가지고 표면 구조 연구를 했는데요. 이들이 가정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겉에 무늬가 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 무늬는 벌의 방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찾아오기 좋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종들의 특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비슷하는데 얘는 금어초라고 다른 꽃이긴 하지만 구조가 약간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난해하게 생겼네. 치아같이 생겼어. 치아. 꽃이 난해하게 생겼어. 진짜. 아까 콩의 꽃이 나비꽃이라는 네. 별명이 있다면 이 친구는 금붕어꽃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꽃잎을 하나하나 뜯어본 건데요. 다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이 가장 큰 갓 쪽에 있는 큰 꽃잎이 이제 뒤에 이렇게 방패처럼 위에 우뚝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작은 꽃잎들이 이 3가지입니다. 보면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좀 예. 특징적인 부분, 즉 암술과 수술이 모여 있는 게 이 앞에 작은 꽃잎들 그 사이에 암술과 수술이 들어 있다는 것을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저것도 저렇게 생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친구들이 이 연구자분들이 예. 네, 밝혀냈습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한번 연구를 하기 전에 이제 예. 종류를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그 꽃잎을 표면 구조를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구조에 영향을 주는 형태는 뭐가 있을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죠. 예. 일단 처음으로 생각한 건 그 세포의 모양입니다. 세포가 이렇게 좀 네모네모하게 생긴 녀석도 있을 거고 예, 둥글둥글하게 그렇죠. 생긴 애도 있겠다. 어. 그 다음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 표면의 처리 방식에 따라서 납작한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약간 동구스름하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을 어허. 거고 이렇게 경사가 진 것도 있을 텐데 예. 만약에 동구스름한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입체감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얘네가 아마 가장 표면에 위치해 있다면 즉 얘네가 다 표면 세포들의 모습인데 조금 더 튀어나온 이렇게 아예 그냥 원뿔처럼 예. 올라온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물질을. 길쭉길쭉하게 막 기둥처럼 올라올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가능성들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발견했냐면 이렇게 특징적으로 올라온 이 밑에 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 이 표면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표면 구조가 또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요철 구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짜잘한 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부터는 색깔이 문제가 아니나요? 여기 뭐 흑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무늬의 문제입니다. 무늬의 문제. 예. 그리고 그 무늬가 과연 꽃이 수분 뭐 벌을 붙잡는 데 무슨 영향이 어떤 도움이 있느냐?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 다른 과학 시간에 표면이 이렇게 불긋불긋하면 난류에 강하다. 난류. 난류. 바람에 이 오히려 저항에 강하다. 잘 지나가고. 아하. 혹시 그런 거하고 관련 있습니까? 아. 전혀 관련 없습니까? 오, 저희의 그 힌트는 그립감입니다. 아, 네. 아, 물론 그 말씀도 맞기는 해요. 이렇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물론 그런 것도 뭐가 있긴 하지만. 겉이 까끌까끌하면 잘 버티고 있다? 아이, 그럼요. 정답. 어쨌든 꽃은 모든 그 수분 매개체들한테는 완벽하게 맛집으로 이제 진화를 그럼요. 해온 거네요. 야. 원스톱 서비스가 얼마나 그겁니까? 중요한가. 그렇죠. 왜냐면 바닥이 매끈매끈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쵸.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안착을 해서 되게 편안하게 오랫동안 꿀을 빨아야 되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좋은 조건이야. 여기서 또 한 가지 완벽하게 추가하면 예. 생물체들은 의외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되게 피도 눈물도 없이 효율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네. 딱 안선배 필요한 같네요. 것만 갖추고 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굴린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예.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나 무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벌을 붙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럼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우둘투둘. 우둘투둘한 거. 예. 당연히 가장 많이 위로 솟아오른 예, 그렇죠. 예. 원뿔형 구조가 가장 이제 벌의 그립감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럼 평평한 구조에 비해서 그 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에너지가 좀 되겠죠. 세포 크기도 크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색소도 그랬지만 굳이 또 이거를 다 그럴 또 필요는 없다. 굳이 모든 꽃잎이 이런 구조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해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잎이 달라가지고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립감을 집중적으로 두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겉에는 그- 조금 미끄러워도 그치, 되고 그렇지. 끝 부분은 그냥 미끄러워도 되는 거죠. 너무 좋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가 다시 막히네. 퀴즈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콩의 꽃 구조를 봤죠. 예. 꽃잎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예. 뒤에 이제 방패처럼 날개. 영의정 그것처럼 예. 뒤에 크게 꽃잎이 크게 있는 있고, 애가 있고. 앞에 나비처럼 조그맣게 작은 꽃잎이 예. 3개가 있고요. 암술과 수술은 작은 꽃잎 안쪽에 들어있다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느 꽃잎이 그러면 그런 원뿔형 구조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안에 꽃 작은 거죠, 작은 애들. 그렇죠. 작은 가까이, 애들, 가까이 작은 애들이 거기 암술수술이 모여야 있는데. 되니까. 그쵸. 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벌이 날아와서 뭔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 곳이 원뿔형으로 생기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그리고 옆에 그냥- 넓은 데로 갔다가 미끄러워. 여기 별로야. 무슨 안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여기 딱 저기 여긴 접지가 잘 되네. 그렇죠. 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상식적인데 어. 느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아 맞아요? 그런지를 한번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진을 짠 보여주시면 네. 네. 와.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거야,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하나하나가 그 꽃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큰 꽃잎이고 앞에 있는 게 이제 맞네. 작은 꽃잎 이렇게 3장이 이렇게 있는데 예. 3장 중에서도 유독 그 나비 날개처럼 보였던 그 측면에 2장의 작은 꽃잎이 요철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 코니컬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뿔 구조의 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연구자들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벌이 날아와서 여기 앉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 양쪽 날개에서 이렇게 그립감을, 지지대를 아. 제공해주는 느낌인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확인을 해서 정말 알겠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맞겠구나 이런 확인을 했고요. 뭐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네. 꽃의 종류를 네.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예. 그런데도 여전히 적어도 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콩가식물의 꽃에 한해서는 예. 그 부위에 특징적으로 원뿔형 구조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 전자현미경 사진들인데 다른 꽃잎의 부위보다도 이 부분들 여기 이제 KL이라고 표시되는 이 부분들이 원뿔형 구조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계속 이어지는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 부위별로 평평한 구조와 원뿔형 구조를 있었다.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 뭐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그럼 저런 연구를 하는 게 뭐 알겠어 도움이 되겠지. 근데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장미 꽃잎의 표면에 그 저 원뿔형 돌기를 연구해서요. 저 구조를 어디에 응용했냐면 요 밑에 깔려 있는 거 뭐게요?
태양광? 맞습니다. 태양전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태양전지 그 판 많이 보셨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게 집집에 있기도 하고요. 그 판 표면에 이런 무늬를 넣어주면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감을 얻어서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예. 장점은 뭔가라고 하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꽃잎에서는 다양한 빛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네네네. 반사투가, 흡수가 예, 이런 거 예, 일어나잖아요. 그런 어떤 미세한 흐름이나 빛의 운동을 이 태양전지 표면에서 한번 일어나게 하면 예. 그걸로 빛의 수확, 수동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에 아, 응용을 한 정말요? 거예요. 오, 네. 와. 하시는구나. 신기하죠? 네. 와. 그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한번 해봤더니만 예. 실제로 수직 입사광에 대해서 전력 변환 효율이 기존에 비해서 12% 정도 증가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특히나 좀 빛이 꼭 그렇게 내리꽂지 않아도 다양한 각도에서도 조금 더 기존에 비해서 수동률이 빛이 그러니까 들어올 수 태양광이라는 있는 게 광이 각도가 높아졌다. 필요한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걸 놓으면 빛이 이렇게 여러 각도로 들어와서 흡수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조가 진짜 생체 대박이다, 모방 뭐 저거. 저번에 아마 예. 뭐 미태리 선생님도 하시고 예. 하셨을 텐데 의외로 되게 저런 거 연구해서 어디다 쓰나 싶은 것들 중에 이렇게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또 재미있게 이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대박이다 저거. 그런 것도 연구가 됩니까? 본과는 세상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문과는 이과를 부리려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와, 자연은 위대하네요. 진짜 위대하다 자연.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꽃이 오늘 보니까 꽃은 참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 열심히 사네. 꽃을 보면은 참 열심히 산다. 언더스탠딩도 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네. 알겠. 잘 배웠습니다. 꽃에 대해서. 자,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